미국 조지아주의 심장부 한인 구금 사태의 여파가 휩쓸고 간 바로 그곳에서 연이은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조지아주 상업지구에 자리 잡고 있던 두 개의 대형 공장이 돌연 폐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지난 9일 조지아주의 핵심 대형 사서 유통업체마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긴급 보도를 위해 현장에 나선 기자 박서준, 파크 서존, 원문, 체이스 하월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고당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카리 프레더라는 이름 대신 11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켰던 이수진, 엘리 수진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1년을 다녔는데 눈물만 났어요. 너무 속상해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그 세월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청천벽력 같은 해고는 그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더했습니다. 당장 보험도 없어요. 남편 김민준, 원문, unnamed husband, 씨마저 실직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주 40시간조차 채우기 어려웠어요. 수십 년간 헌신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것은 달랑 해고 통지서, a separation notice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장 밀린 공과금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대형 사서 유통업체는 리더링크와의 인수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된 후 결국 회사의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폐쇄된 이 건물은 무려 60년 동안 카운티 마을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올해 여름 존스비 푸드, 존스 바이 푸드스 공장이 문을 닫아 3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전에는 초콜릿 공장이 불에 탔으며 필터 공장마저 폐쇄되는 등 악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수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처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의 건설은 이 지역에 드리운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으나 어처구니 없는 한국인 감금 사건으로 인해 공장 건설이 아예 중단되어 버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자신의 픽업 트럭을 몰고 불법 이민자를 직접 검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촉발시킨 주인민군 단속에 동조하며 이번 경제적 참사를 막지 못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주에 경제 비상이 걸리자 캠프 주지사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경제 담당 장관 윌슨은 지난 8일 한 공식 행사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간 한국 기업들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투자를 조지아주에 단행했으며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장관은 한국 기업이 창의적이고 최첨단 프로젝트를 통해 조지아주 최고의 투자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조만간 한국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한국과 조지아주 사이에 굳건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에 흥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지아주는 한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넘어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 9일 현지 매체 사바나 나우는 미국 에너지부가 사바나 강 지역에 플루토늄 제조 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 전력을 재건하고 업그레이드할 것을 천명히 살렸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조지아주에서 재가동하려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에 조지아 주민들 사이에서는 방사능 유출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극도로 커지고 있으며 결국 조지아 주정부는 조지아에서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일자리는 끊기고 치명적인 악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조지아의 깊은 수렁 속에서 미국은 한국인 전문 기술자들에게 제발 빨리 돌아와 달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이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먼저 도출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너무나도 많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양국이 거시적인 틀에 먼저 합의하고 세부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서를 당장 전액 지급할 수는 없지만 통화 스와프 체결과 이에 준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필립 및 CS 경제 프로그램 전문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기증은 명백히 과도하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공동 펀드 운영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연계하는 모델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으며 이러한 미국 전문가의 조언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IPC 회의에서 한국은 어떻게든 미국과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당장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하여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이번 APH에서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정면 대결이라는 매우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콩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인 농가들을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대두 문제로 인해 트럼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냉혹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중국에게 대두 수입을 재개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그에게 더욱 거대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바로 수출 통제를 훨씬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소식을 접한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이 소식을 봤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수출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수출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입과 수출을 모두 가지고 있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전쟁에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보복인 셈입니다. 이번 FH에서 미중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지만 양국 모두 이 전쟁에서 쉽게 서로에게 무릎 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두 수입 중단에 이어 첨단 산업의 필수 요소인 히토류, rare earth, 통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자 트럼프의 미국 역시 중국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하는 핵심 공급망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정제 및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대체 소재 및 고성능 전자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도 또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대신 동맹국을 중심으로 생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 SK온 조지아 EV 배터리 공장, 그리고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 한국의 핵심 첨단 시설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 건설해 대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된 채 멈춰서 있는 23개의 공장들의 가동 체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월마트, 월마트, 코스트코, 코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중국산 의류와 생활용품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높은데 중국산 공급이 막힐 경우 한국산 생활용품, 패션 및 뷰티 제품, 소형 가전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비장의 카드로 제시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미국과의 조선협력 마스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한국에 기막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이 외국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7조 6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인 KDDX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며 멈춰섰습니다. 2036년까지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KDDX 사업은 그동안 정치적 논란, 업체 간의 갈등, 일정 지연 등 수많은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KDDX를 잠시 멈추고 대신 10,000톤급에 달하는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급을 더 건조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제한이 단순한 국내 건조 대체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자국 내 조선 능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신형 구축함을 연간 1.6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연간 5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자랑합니다. 한국의 제안은 바로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과 공동으로 건조하자는 것입니다. 정조 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는 미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이지스 구축함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 중장거리 미사일, 슈퍼컴퓨터를 통합한 첨단 방공 시스템인 이지스 전투체계 에짓 컴bat 시스템과 최첨단 레이더, 그리고 레이시온의 SM-6와 SM-3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한국이 우수한 선체를 건조하고 여기에 핵심 무기 및 장비를 미국이 장착하는 양국이 모두 승리하는 윈윈 전략인 것입니다. 한국이 정조 대왕급을 기반으로 미래 해군의 차세대 함정 제작에 협력한다면 한국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를 넘어 세계 해군력의 필수적인 조력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수주 계약을 넘어 한미 해상 전력 동맹을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미국은 부족한 조선 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한국은 뛰어난 조선 기술력과 방산 수출 규모를 동시에 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돌파구가 될 APEC는 한국에게 있어 실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협력이라는 혁신적인 제안과 현실적인 투자 방안을 제시하며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고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조지아 구금 사태 이후 중단된 미국 공장 가동 중단을 오히려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날카로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배터리 공장은 여기에 최대한 침대 축구, 시간 지연 전술을 하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어차피 배터리 보조금도 이미 날아간 마당에 우리가 손해볼 일은 적고 미국 지역 사회의 체면만 심하게 망가질 테니 쓸만한 카드입니다. 라며 냉소적인 현실론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첨예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압박 속에서 한국의 다음 행보는 세계의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이 지금 조지아 공장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밀한 전략을 공유해 주시거나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심층 분석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